이제 새해에 주영이 독립 언론을 같이 하고 있는 동료 그리고 응원하고 있는 분과 열게 돼서 좀 근사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북토크 진행을 하고 그 뒤에 총회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고요. 네, 북토크는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교정 교육도 봐야 되고 일러스트레이터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이제 제작진들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북토크는 이창호 작가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만든 편집장님, 일러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출판사 사장님이 된 홍범 기자까지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작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뉴스하다 회원이자 이번에 미필적 고이라는 이창호 작가님의 소설 편집을 맡은 허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하다 홍범 기자입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로 하다출판이라는 저희 출판사를 또 차리고 첫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이름뿐이지만 대표를 맡고 있고요. 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뉴스하다를 설립하기 전에 한 10년 정도 다니던 회사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쓰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필적 고이에서 서파를 그린 배문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타파에서 일하고 있는 장관영 PD고요. 뉴스타파에서는 이제 다큐멘터리 대자, 그다음에 독립언론 협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앉아서 이야기 이제 나눠도 되겠죠? 홍범 기자한테 물어볼게요. 제목이 왜 미필적 고인가요, 사장님? 네. 저희 제목을 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고민과 토론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목이 많이 바뀌었었어요. 팔이라는 제목도 후보였고, 그리고 처음 이 소설이 연재됐을 때 제목이었던 떠난이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미필적 고의로 정하게 된 거는 이게 원로 언론인이신 고 리혁이 선생님께서 1970년도에 이제 그 기자협회보에 동명에 기고를 하십니다. 거기 기고문에서 따온 제목인데요. 어떤 맥락에서 미필적 고의라는 말씀을 사용을 하셨냐면 이제 기자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잘못된 가치 판단을 함으로써 실익을 얻는 그런 행태들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기자들 미필적 고의를 저지르는 기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글을 쓰셨거든요. 근데 저희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기자들의 나쁜 기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맞는 제목이라고 생각해서 이 제목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황민 편집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편집장의 역할을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편집장의 역할은 뭔가요? 이 책을 만들 때. 편집장의 역할이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 편집장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편집장이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거창하게 편집장이 어떤 큰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이창호 작가 소설을 읽고 독자의 마음으로 저는 이제 언론사에 근무했거나 그런 쪽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독자의 입장으로 그 책을 먼저 읽어보고 독자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부족한 면이 어떤 부분이 아쉬운 면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창호 작가랑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 더 덧붙이거나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책이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 초고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근데 우리 이 미필적 고의 초고는 처음에 사실 이제 출판을 염두에 두고 받았던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입장에서 우리 이창호 작가가 글 쓰는 게 신문 어떤
언론 기사뿐만 아니라 어떤 문학적인 글에도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 그런 글을 한번 써볼까 해서 얘기를 하다가 브런치 스토리에서 작은 웹진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작은 웹진의 편집장으로서 같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글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초고를 받아보게 됐습니다. 뭐 출판 처음부터 연대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읽기 전에는 일단 처음부터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월마다 마감을 과연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먼저 들었고요. 이제 내용을 읽어봤을 때는 저는 사실 이제 언론사 문화나 어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태영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설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진짜 소설인가? 이거 근데 너무 이제 읽다 보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가지치기도 이제 뻗어나가면서 읽다 보니까 이게 과연 상상력만으로만 나올 수 있는 글인가 해서 실화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인 작가 이창호 어떤 말 몇 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뭐 제 마음으로 저는 이제 자신만의 글,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는 작가를 최고의 작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마음으로는 뭐 아직 더 미래를 더 가야 되기 때문에 80점 주고 싶습니다. 부족한 20점 나중에 생각해서요. 여기 계신 분들 30점 신인 작가의 이 소설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하니 전대 점수를 드려야 되는 입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끝에 계신 작가님, 대민트 작가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글도 좋았지만 그림이 너무 좋았어요. 여기 책 아마 펴보시면은 이제 그런 사파들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사파만 봐도 느낌이 이런 어떤 감정을 느껴야겠구나. 되게 잘 와닿았는데 컨셉을 어떻게 잡고 그리셨는지 묻고 싶어요. 저는 이제 각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느꼈을 감정들하고 그들이 생각했을 법한 거를 이제 같이 공감을 하면서 그걸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작가님이 소설 읽으셨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되게 사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소설이 아니라고 느꼈었고요. 맨 처음에는. 그러고 이제 뭐 되게 이런 문화가 있구나. 여기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사실 홍범 기자한테 표지도 네. 작가님 표지 하신 거예요. 표지 어떤 컨셉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전에 이제 합의되지 않은 질문들 제가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소설을 읽어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안 읽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내용 하나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 작가가 가장 아끼는 이제 장면, 에피소드. 이 책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태연 문화를 당했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되게 아픔을 겪었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근데 2부에서는 그런 인물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독자들한테 조금 더 희망적일 수 있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로 전개되거든요. 아까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앞부의 부분에는 아까 실화가 좀 비율이 많이 차지한다고 했는데 아마 저는 사실 이제 소설이나 이야기는 어떤 사실적으로만 끝나서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사실주의적인 소설도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읽는 목적은 이야기를 읽음으로써 그 뒤에 어떤 뭔가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위로를 받고 싶고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싶고 하는 어떤 느낌에서 우리가 소설이라는 것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2부에서 보시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고 이창호 작가님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되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만 뭐 사실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어떤 그런 이야기 형식으로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계속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첫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설가 분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장명 어떻게 해요? 장명의 기준. 장명. 왜냐하면 이 소설 읽자마자 제명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장명을 어떻게 했는지 의도를 하신 건지. 그러니까 제명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당연히 고민을 하고 그 이름을 찾은 건데 사실 여기 주인공이 이제 몇 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곧 주인공이 되실 그분을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그 이름이 머릿속에 좀 빨리 떠오르긴 했던 것 같아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 이름을 짓다 보면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떠오르는 거 그냥 바로 차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런 인물 캐릭터는 이런 이름이 어울리겠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너무 비슷한 사람이 또 나오면 이름을 또 바꾸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장명은 사실 그냥 제 멋대로예요. 근데 예전에 알던 분의 이름을 뭐 거꾸로 돌려서 하기도 하고, 아는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을 하나씩 따기도 하고, 그냥 뭐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호 기자 마음대로였다는 걸로. 이제 소설 안의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소설 밖에 이 출판사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뉴스하다 회원님들이시잖아요. 결국에 오늘 이 자리는 이제 북토크이면서 사업 설명회이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출판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 뉴스하다의 출판 사업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처음 이 뉴스하다가 하다 출판을 설립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홍범 사장님? 네, 홍보 기자입니다. 소리가. 저희가 출판사는 사실 뉴스하다를 창간할 때부터 있었던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다 보니 거기 담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기사가 어느 정도 분량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기사라는 그런 틀에 갇혀서 전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그런 형태들도 있어서 책을 만들어서 그걸 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그러고 또 이제 저희들이 글을 뭐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들도 한번 써보자 그런 생각도 있어서 네, 출판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실제로 책을 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정말 출판사도 존경스럽고요. 특히 저는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주업이 기사를 쓰고 보도를 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걸 하려니까 정말 쉽지 않았고, 물론 기자를 하면서 글을 쓴 작가님이 가장 고충이 컸겠지만 이게 만드는 일도 네, 쉽게 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홍범 대표가 제일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일을 벌린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뉴스하다를 설립하면서 출판사를 설립해서 이제 책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미루다 보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 땡겨서 하자. 그래가지고 고집을 부려서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 해도 네. 저희가 이렇게 빨리 출판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우리 회원님들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뉴스하다가 1주년 맞아서 지난 7월부터 이제 후원회원 모집 캠페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때 저희가 약속을 드렸던 게 이제 회원님들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책을 한 권씩 드리겠다. 그걸 약속을 해서 상당히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8, 9, 10, 11, 12 네, 5개월 동안 출판사 창립부터 시작해서 이 책을 만드느라 네,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옆에 계신 작가님이랑 편집장님은 앞으로도 이 출판사와 함께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떠셨어요, 이번 작업하면서? 이창훈 작가님이 그 원고를 빨리 주시는 편이 아니셔서 글을 먼저 읽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게 가장 많이 힘들어서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감을 못 지키셨군요. 뭐 이틀 전에 주신 적도 있고 진짜 힘들었어요. 그림 그리는데 작업 시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하나 섞어 그리시는 거예요? 길게 걸릴 때도 있고 짧게 바로바로 나올 때도 있기는 한데 글을 몇 번 읽냐에 따라서 그림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보고 싶었는데 힘들었어요. 별거 안 하겠다. 편집장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갑자기 어느 날 조용히 술을 사주더니 편집장 맡아달라고 해서
하게 됐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되면 저도 이제 뭐 생업이 있지만 저도 시간을 내서 저는 사실 이제 여기도 이제 쓰긴 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좀 돕고 싶거든요. 뉴스하다가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이 책 출판하는 것들이 또 도움이 된다면 제가 도움되는 선 안에서 좀 돕고 싶네요. 네. 오늘 이름이 북토크이긴 한데 뉴스 하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저기 없잖아요. 우리 네. 그 허민 시인 책을 선물로 드렸으니까 네. 아, 네. 그 시집 얘기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 라면 맛집으로 드시면 시집 소개 좀 해주시죠. 이거 좀 거창한데요. 제가 2년 반 전에 냈던 첫 시집인데요. 20대, 30대 시절에 썼던 개인적인 기록이랑 어떤 사랑의 감정들에 관해서 좀 쓴 서정적인 시집인데 크게 재미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히 봐주시고요. 기념으로 인천에도 이런 그냥 시인이 있구나라고 정도 알고 알아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허민 시인이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여기서 창립총회를 저희가 여기서 했었어요. 2023년 6월 1일 날 이제 뉴스 23년 맞죠? 3년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이런 동기벌론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감사하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후원회원님들, 정회원님들이 저희를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말 연시에 많은 회원님들께서 저희를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보면서 되게 자극이 또 많이 됐어요. 정말 많은 회원님들이 보시기에 충분한 그리고 기대할 만한 그런 콘텐츠들 기사를 계속 제작을 하고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겠다 이런 다짐들을 조금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올해 1년 여기 와주신 분들께서 계속 잘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객석으로 좀 넘기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그 책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뉴스 하다 회원으로서 이런 거 좀 궁금했다. 이런 거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아무도 추천사를 쓴 박채린 뉴스어디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책 읽으면서 어쨌든 이 책이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서인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이 좀 더 특별한 점은 언론사에서 내부 고발을 한다는 게 드문 것 같은데 이제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이 책이 출판 된다는 사실을 좀 주변에서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내 얘기는 하지 마라라든지 어떤 그런 반응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이 책을 내는 거는 사실은 원래 이게 공개돼 있던 글을 묶은 거기 때문에 그 글을 보시고 저한테 내 얘기는 좀 감춰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없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 분들은 제가 그냥 원천 차단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쓸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소설 형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꺼내지 않는 이야기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행동을 했고요. 넓은 의미에서 기자도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이 소설은 또 이제 다른 어떤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설을 쓸 때 좀 힘들었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소설을 쓰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기사를 쓰다 보니까 기사는 항상 특히 신문 기사는 원고지 오늘 5매, 6매, 길면 7매 이렇게 정해놓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1000자, 1200자를 거의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를 정해놓고 쓰다 보니까 기사를 쓰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버릇이 문장을 짧게 써요. 그리고 그래서 군더더기를 그냥 기본적으로 쳐내고 이렇게 버릇이 들어있다 보니까 사실 묘사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묘사가 제일 어려워. 더 궁금한 점 없으시면은 이제 마이크를 이창호 기자한테 넘기겠습니다. 이제 바로 총회를 시작하시는 거죠? 이어서 짧게. 네, 그 12.3 계엄 선포 이후에 그 윤석열 내란과 관련해서 그 저희가 프로젝트 했던 그 이승만 관련 취재가 그 독부 윤석열과 이승만 이렇게 보도로 이어져 가지고 호평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을사 45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천에 2사람, 뭐 경기에 7사람에서 저희가 이제 인천 경기 부역자들을 이제 보도를 해서 호평을 받았고요.